이거 잘못하면 보증금 떼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류 확인을 시작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저한테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와, 나도 진짜 깜빡하면 섰겠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이번 일 보고 와, 전세 사기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넬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전에 제가 월세 구하는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 월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한번 갔어요. 이사를 한번 가고 오피스텔로 가서 그 오피스텔도 월세가 만료가 됐습니다. 이 월세를 옮기려고 이제 집을 알아와야겠죠. 그래서 집을 알아오던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방도 투룸이고 좀 더 공간도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이제 나가는 이유가 계약이 만료가 돼서가 아니라 중간에 본인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집이 마음에 들고 뭐 본인도 중간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건 어쨌든 집 주인이나 부동산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세입자와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 연락처를 받았느냐라고 했어요. 부동산 연락처를 받았대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이런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은 주변 인근 부동산에서 계속 세입자도 보러 오고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사는데 이 부동산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이면 천안이면 꽤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 좀 보여줘 라고 했어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뭐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을 봤는데 좀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통 월세는 그 주변의 시세를 따라가고 뭐 90만원, 뭐 8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주변 시세를 따라가거든요. 뭐 내용 연수나 아니면은 뭐 신축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뭐 6평이냐 10평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보통 비슷하면은 시세가 다 비슷하거든요. 차이가 나도 보증금에 따라서 몇만 원 차이가 나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1000에 막 이런데 월세가 막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는 알려줄 수 있고 제가 대신 봐줄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일이고 본인이 직접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게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찾아서 네가 거기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서류를 한번 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저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은 건물이 다 지어지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건물이 태어나면 등기부 등본을 이제 처음에 보존 등기를 올린다. 출생신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등기를 올린 상황에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층수, 뭐 분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주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한 특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이 집은 처음에 회사에서 건축을 했고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고, 그리고 개인에게 이제 매매를 했어요. 팔았어요. 한마디로 팔았는데 첫 장에는 소유권에 대한 게 나오니까 어쨌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그 뒷장을 넘겼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주택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0억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물건이다. 네, 보증공사에서 압류를 걸었다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보증보험에서 이 사람에게 10억의 가압류를 걸었고, 그 말인 즉슨 이 사람이 떼먹은 돈이 10억이 넘는다라는 말이에요, 보증금. 그리고 그 밑에 등기부 등본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고 이걸 이제 자기들이 다시 대출을 갚으면서 자기들이 명의 가져오면서 동시에 이 집을 팔았어요. 얼마에? 3억 5천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또 설정이 들어있어요. 임차권 설정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3월 달에 집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4월 1일에 이 집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에는 4월 1일에 개인에게 매매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개인에게 이 집을 팔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회사한테 돈을 줬겠지만, 계약을 했겠지만,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돈을 보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3억 5천 집을 샀고 전세를 3억 5천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매매 금액과 똑같은 전세 금액. 전세는 집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금액이랑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어쨌든 싼 가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세는 보통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집값의 50%에서 80% 정도로 거래를 합니다. 전세가 없을 때는 80%까지 치솟기도 하고, 또 전세가 너무 많을 때는 50%까지 쭉쭉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금액을 주고 들어갔고, 이 사람도 알 수가 없었던 게 아무런 거래가 없고 실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 집을 4억 5천짜리 집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전세는 3억 5천에 받아놓고서 실제로는 3억 5천에 거래를 했다. 이 사람이 나 이거 전세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이제 임차권 설정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집을 정산하거나 팔거나 어쨌든 돈이 생기면 저한테 이걸 우선적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등기부 등본에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집을 팔고 돈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돈을 줘야 하고, 그럼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돈이 나와야 주는 거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전세 사기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있고, 그 집을 제 동생에게 월세를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놓으려고 한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임차권 설정을 해놓고 이사를 간 것 같은데, 현재 사는 사람도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전화번호를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정황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세 사기 아직도 ING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모르면 진짜 정말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내 알 바 아니야, 내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었고요. 어쨌든 제 동생은 부동산도 확인을 했지만, 이제 특정 플랫폼에서 이제 이 집 부동산 거래를 보고, 이제 실제로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집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서류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집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부동산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말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집주인 말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눈,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도 하나만 보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래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어쨌든 당하고 나면 속상하고 또 법적인 비용도 들고 신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소모가 되잖아요. 돈도 시간도 내 마음적으로도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잘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끝에 간단하게 좀 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현 시점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솔직히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건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은행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또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 더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름은 맞는지, 내가 직접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 회사 이름이 맞는지, 가압류는 없는지, 대출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용도나 구조나 면적이나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왜 중요하냐면은, 제 지인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가지고 월세 계약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도 막 새고 배관도 막히고 막 이런데, 겉은 막 번쩍번쩍 새 집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 건 줄 알고
저도 부동산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사기당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건축물 대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증보험에서 압류가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집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보증보험이 되는 집에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럼 저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되느냐? 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압류라는 게 이제 보증보험에서 돈을 다 내주고 이 돈은 집주인 너가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 되는 집에 들어가서 보증보험비는 내가 내야 돼요. 하지만 뭐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냥 몇십만 원 아깝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가입을 해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면 좋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 돈을 받고 나올 수가 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집을 찾아보고 또 가입이 되면 그 비용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을 해두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좀 까다로워 보여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지킬 수가 있지, 밖에 나가면 나 이외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 신원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분증을 보고 사진이랑 대조해서 집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이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집주인이 개인인지 그리고 법인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연체, 보증금 사고 이런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약상 뭐 내가 집 들어가는 시점까지 집주인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세입자인 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보증과 관련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특약사항 조항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범인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항력을 가지는데요. 이 대항력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가장 먼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에 이사를 하는 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이 집 이 호수에 내가 들어가서 삽니다 라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정일자,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오늘부터 유효합니다 라는 확정일자, 도장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도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항력을 갖추어 놔야지 문제가 생겨도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에 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전세 사기 당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신고해요? 라고 하시는데, 우선 인터넷에 전세 사기 신고라고 치면은요, 뭐 소송과 관련된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들, 뭐 계약서나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신고를 하셔서 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해결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쨌든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기승을 하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늘 때는요, 어쨌든 뭐 내가 조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은 그냥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만 많고, 어떻게 해서든 좀 이걸 뜯어가려고, 뽑아가려고 그런 게 많아서, 돈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의심이 디폴트 값일 것 같아요.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살면서 진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요즘입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좀 쎄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보증금 떼이겠는데? 그냥 이거 들어갔다가 떼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류 확인을 시작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저한테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나도 진짜 깜빡하면 속겠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정말 제 동생 보면서 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공유하고, 이런 좀 사례 공유 널리 해서 전세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